6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축구 경기가 있다 보니까 급하게 좀 오늘은 일찍 열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다가 정리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원노트가 보이실 텐데요. 이 주식 스토리 마이모어라고 해서 제가 그냥 유튜브 방송에만 좀 올릴까 했는데 일단은 한번 시도는 해보고요. 자료를 일단은 제가 공유 링크로 해서 지금 올리려고 해요. 그걸로 되면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요 시트가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좀 보실 수 있게 방송을 휙 보시는 것보다 좀 차분하게 좀 그냥 방송 들으시고 나서 또 차분하게 혼자 좀 공부에 보탬이 되실까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제 블로그하고 카페 방송이 끝나고 나서 공유 링크를 올려드릴 테고요. 공유 링크는 일단 공지사항 보시면서 보시고요. 공유 링크는 웬만하면 다른 데 공유하지는 마시고요. 왜냐면 제 생각은 이거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제가 뭐 강의식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생각 뭐 제가 혼자 스터디하고 했던 것들을 뭐 그게 틀리든 맞든 간에 제 생각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저도 그게 더 공부가 되거든요.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긴 했지만 그게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인분들이 계셔서 좀 그래도 혹시나 그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공유 링크를 보내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게 떠먹여 주면 제 생각에 그 사람한테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어차피 진짜로 공부를 좀 하려고 들었으면 남들이 뭘 해주고 뭐 하는 것만 받아서는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접 자기가 찾아서 뭐 보통은 뭐 저도 옛날에는 뭐 기술적 분석 뭐 차트 본다고 뭐 몇백 몇 얼마쯤 해가지고 몇천 날렸는데 그건 공부했으니까 하여간 근데 그런 것도 자기가 좀 열정이 있어서 좀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다른 분들한테 뭐 혹시라도 뭐 지인한테 좀 소개시켜 주겠다 그러면 링크를 날려드리는 게 아니라 와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게 어제 오후에 나왔더라고요. 잠깐 끝나고 나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아산인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금관산 관광을 대비한 시설 점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뭐 요즘에 또 남북 경협주가 좀 시들해지죠. 아난티도 좀 장중에 내려왔는데 끝마당에 못 봤어요. 봤고 관심 가는 레포트 중에 PMP하고 오늘 신태영 제지하고 나왔죠. PMP는 제가 종목을 왜 잘 안 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가 흐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실적도 좋은가 보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하여간 첨부했으니까 파일 첨부한 거 좀 보시고요. 신대영 제지는 전에 한번 좀 이건 분석을 했던 종목이라서 레포트가 나는데 최문선 씨인가 그럴 거예요. 한국투자증권에 계속 커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전에 한번 옛날에 한번 처음에 10만 얼마짜리 레포트가 목표가 이거 13만 5천원짜리였나 이거 나오면서 주가 한번 쭉 튀었다가 나중에 실적 발표 나서 훅 내려왔죠. 그때 잘못하셨다기보단 저는 이게 레포트를 볼 때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레포트에는 좋은 내용은 다 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면 그가 호재가 아닌데 뭐 더 찾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악재는 좀 줄이고 호재는 키우고 그래서 저는 레포트에서는 웬만하면 다른 부분이 이면에 있는 부분은 없나 말 코멘트 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보게 되다 보니까 결론은 증권사 레포트나 뭘 누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을 얘기해 줄 때는 좋은 건 부각시키고 안 좋은 악재는 좀 다운시켜서 얘기하거나 내가 종목을 들고 있거나 해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좀 양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고서 보실 때 고지고대로 다 보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코멘트상이나 뭐가 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면 좀 더 파고드실 거면 좀 그쪽으로 체크해서 좀 한번 공부를 더 해보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스프레드가 2만원 확대된다 어쩌고저쩌고 폐지 가격 어쩌고저쩌고 뭐 미국 골판지 가격은 왜 오르나 뭐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미국 골판지 가격이 왜 비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신대양재지는 골판지가 국내 걸 많이 써요. 거의 한 20% 정도인가 수입 폐지를 쓰고 거의 국내 걸 많이 쓰기 때문에 하여간 좀 봐도 좀 그런데 하여간 그렇고요. 얘가 이게 지금 실적을 보니까 지금 나온 거고요. 지금 2분기에 176억, 3분기에 169억, 그래서 688억인데 올해 저번에 바로 전에 나왔던 게 602억이네요. 올해 그러면 또 늘려잡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처음에 나왔다가 주가 튀고 그 다음 보고서 한번 나온 게 이거거든요. 이거 할 때 또 줄였어요. 아마도 제 기억에 줄였는데 또 늘려버렸네요. 왜 늘렸는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여간 좀 그렇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골판지 원주는 이 합병을 막 하면서 회사가 많이 늘었어요. 골판지 원주 신당재지, 대양재재가 있고 골판지 상자는 광신판지, 대양판지, 대용포장 있고요.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그 이 폐지 가격이 좀 계속 다운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잠깐만요. 저기서 말하는 그 스프레드라는 개념이 있죠. 스프레드. 근데 벌어지는 거죠. 저도 그냥 그렇다는 얘기겠죠. 하여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자재 가격 폐지겠죠. 폐지 가격은 다운되고 뭐 골판지 그 제품이겠죠, 그죠? 판지 가격은 골판지 가격은 골판지 용어 나올 뻔했네. 하여간 죄송합니다. 하여간 벌어지면서 이윤이 수익성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 지금 매출액이 좀 늘었죠. 그게 아마도 회사가 합병하면서 좀 매출액이 늘은 부분하고 그리고 판지 가격, 제품 가격이 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매출액이 좀 상승했는데 근데 지금 매출액이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얘가 좀 리스크가 한계가 있다 보니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증설을 하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이 스프레드를 벌려서. 근데 벌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일정 부분 저는 생각이 지금 만약에 주가 한번 옛날에 한번 튀었던 고점 있죠. 고점에서 지금 내려와서 다시 어느 정도 또 다시 하단에서 아 싸다라는 인식하에 지금 주가가 튀어 올랐는데 이 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그 매출액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하나 좀 더 말씀드릴 거는 좀 저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환경공단에서 자료를 매월 그 자료를 올려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서 다운을 받아봤는데요. 6월 해가지고 나왔는데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죠? 폐골판지 가격이 65, 64, 69. 그리고 코멘트인가? 여기에 코멘트인가 얼핏 실제로 가격은 좀 다운됐지만 왜 요즘에 정부에서 그 지금 폐지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폐지 가격을 좀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이게 실제로 매입할 때 그 실제 형성되는 가격은 더 낮아졌지만 그 매입 가격을 좀 높여서 그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코멘트에서 본 것도 같고 하여간 6월달 들어서 좀 올라왔다는 거.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려면 지금 상태에서 가격이 판치 가격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판치 가격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겠죠. 일단 저기서 일부 얼추 고점이 된 것 같은데 판치 가격도 그러면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매출액은 늘지 않고 그러면 수익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렇다 치면 얘는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지금 이윤에서 일정 비율 가든가 아니면 조금씩 이윤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추후엔 지금보다 뭐 내후년 뭐 이럴 때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통계청에 가시면 통계청에도 자료가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출처가 한국환경공단으로 되어 있죠. 보니까 얘네들은 5월까지 여기서 골판지를 보시면 돼요. 골판지 64원 있는 거 5월 64원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원래 저 같은 경우는 그 신문이나 레포트를 보다가 뭐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출처가 있잖아요. 출처를 좀 찾아봐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출처 있어서 아마 그때 한번 뒤져서 아 여기에 또 원자료가 있구나 해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자료를 좀 보실 때 검토하실 때 그렇게 검토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형전자 이거는
스팟 뭐 해가지고 내용이 딸랑 이거 하나 있는데 내용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죠? ESS 요즘 핫한 거 뭐 MLCC 뭐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재무구조. 재무 ROE 보시면 2.4, 2.4, 2.5, PBR이 0.5, 0.6, 0.6 자산 가치 부분으로 지금 일단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레포트상으로는 헬스케어 있고요. 전 네, 이거는 봐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골라놓고도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어려워요. 요즘에 핫한 게 카트라일라 하여간 하여간 그거랑 올릭스 RNA 간섭 기술. 원래 그 자료가 조금 있었는데 제가 축구잖아요, 그죠? 마음이 저도 급해서 나중에 하면 저도 이런 거 여길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좀 공부를 하고 다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또 뒤져서 공부를 해보고 그런 것들 정리하면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레포트 할 때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도 이거 라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뉴트리바이오텍 레포트 올라왔고요. 상마이오티 그리고 날짜가 28일이죠. 그때 한번 대서양 제재 같은 경우도 장 끝나고 저녁에 레포트가 올라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와이즈 레포트를 유료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 참 링크 클릭하셔도 그 확인이 안 돼요. 왜냐면 제 유료 로그인 되는 거니까 그냥 찾아보실 때는 거기 제 공지사항이나 거기 보시면 그 무료 레포트 보는 데들이 있어요. 검색하시면 대충 웬만한 것들은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더 얘는 못 찾겠다 싶으면 유튜브에 댓글 남기거나 블로그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샜는데 하여간 전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들이 장 초반에는 그 무료 레포트에는 나오잖아요. 보통 제가 대충 그때 시간으로 한 10시 좀 넘어서나 보통 첫 레포트가 올라오는 것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와이즈 레포트는 유료를 쓰면 한 보통 7시 아니면 장 마감 후에는 그 다음날 레포트 날짜로 해가지고 레포트가 올라와요. 신다영 제주도 어제 오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CJ일도 28일이지만 오늘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포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보고 나서 내용이 좋으면 그죠? 사죠. 열심히 사면. 근데 사서 올라가면 누군가는 우와 하고 사요. 그러면 친절하게 먼저 사신 분들이 물량을 줘요. 물량을 자꾸 사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면 윗거리가 나죠. 그러면 그죠?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그 방법은 참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차트나 뭐 그 HDS를 영어물 거 쓰는데 그 관심용 뉴스 있죠? 종합 뉴스 이렇게 뉴스 나오는 티커 거기에 보면 자기가 그룹을 선택해서 뉴스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골라볼 수가 없잖아요. 매번 뭐 검색해가지고 종목 검색해서 할 수 없으니까 관심 그룹 종목을 관심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그 뉴스를 관심 그룹 뉴스만 나오게 하시면 뭐 장 초반에 다 검색하지 않아도 내가 관심 리스트에 넣었던 것들이 아침에 날짜만 지정하시면 그게 쭈르륵 떠요. 그럼 보통은 레포트 같은 경우도 아침에 나오면 그 레포트 원문을 볼 수는 없지만 그 개략적인 내용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오늘 레포트 내용이 뭐가 있구나 하고 먼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팁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 실적이 좋다고 나오죠. 요즘 주가들이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어제는 미렌지를 드렸는데 그건 복불복이에요. 어차피 제가 뭐 매매나 추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리고 그걸 해서 수익이 나시든 손실이 나시든 그거는 어차피 본인의 책임이니까 제가 뭐 갖다부터 뭐 말할 거 없고요. 하여간 근데 그 투자 아이디어도 뭐 매일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뭐 뭐를 쥐어짜가지고 꼭 하나씩 올려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또 괜히 엄한 거 그냥 얘기하는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보고 공부할 거리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들 그냥 올리니까 참고하셔서 좀 더 보시고요. 오늘 그냥 로보스타가 잠깐 보였어요. 로보스타 어디서도 누가 얘기하길래 그러기도 하고 봤는데 그때 한번 요거 HTS 차트에 잠깐
차트 보시면 누구야 그 삼박자 그 누구 전문가분 계신데 하여간 또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최 뭐였나? 하여간 그분 뭐 이렇게 전 그게 참 좋더라고. 이렇게 주가 올라간 무슨 내용들이 이렇게 차트에 있는 게 참 좋은데 비싸요. 그죠? 비싼데 그냥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무료로 이게 영어문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뉴스하고 공시를 저는 이렇게 공시는 빨간색 뉴스 그래서 이렇게 좀 넣어놨어요. 밑에다가 지표 추가해가지고 넣어서 여기에 좀 막대기에 보시면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굳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빨간 거 무슨 공시가 있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LG전자 3자 배정 약 결정을 해가지고 주가가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실 때 한번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옛날에 한번 YIK가 한번 쭉 왔었죠. 보면 주가가 튈 때 뭔가 공시가 있었겠죠. 수주 뭐 공급 계약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좀 참고하시면 돼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이거 오늘 잠깐 또 다시 나온 그 기사인데요. LG전자가 7월 중에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20% 취득하고 내년 말까지 지분을 또 늘려서 33.4% 최대 주주에 올랐을 계획이다 하는 뉴스인데 그 전에 보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것도 솔브리나 동지캠 세미캠도 그게 지금 뭐 여건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그것도 있겠지만 주가가 그때보다 한참 많이 내려왔어요. SK도 SN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일정 부분 좀 반납을 한 것 같고요. 얘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게 단기적 뉴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고 공시가 날려나? 하여간 이거는 잘 모르겠고 주가 흐름은 공시 났던 부분 주가 흐름에서 좀 빠지진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상시가 27,000원대로 얼핏 알고 있는데요. 지금 35,450원이네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다.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이 모멘텀을 생각하는 부분보다 얘가 실제로 실적이 지금 안 좋을 거예요. 퍼가 전년 기준은 36.4이네. 시총이 2,765억이고요. EPS가 973원인데 LG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쪽으로 실적 개선세가 어떻게 나올지를 조금 지켜보면서 좀 보면 좀 어떨까,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뭐든지 단기적으로 뭘 매수해서 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해마라푸드가 오늘 주가가 뭐 쭉 올라왔어요. 그 시장이 오늘 오후장에 쭉 빠졌죠. 빠진 거에 대비해서 얘가 한번 쭉 올라왔는데 실적 때문에 그렇죠. 전고점까지 올라왔는데 2분기 실적 기대감 그죠? 20.1% 110% 성장한 61억 이 110%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보실 때 이 실적 전에 기저효과라고 해가지고 전에 실적이 너무 낮았을 경우가 있거든요. 연에 뭐 1억 2억 뭐 하던 것이 뭐 60억 하고 뭐 그러면 저 성장성이 굉장히 커 보이겠죠. 그 수치는 좀 이 수치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실제 수치를 좀 잘 비교하시고요.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아닌가? 하여간 많이 한 0.6% 0.78%까지 빠졌었는데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까지도 한 0.5%뭐 이랬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1.2% 빨간 거는 마감된 거고요.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이에요. 그나마 장중보다는 좀 아래 꼴을 달았네요.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신 환율이 1119원이에요. 이건 좀 그렇다. 하여간 그렇고요. 혹시나 저도 이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을 안 받고 올라온 종목이라서 그냥 이런 것들 혹시라도 한번 올라올 내일 시장이 좀 애매해져서 개파락 나는 시장이 되면 그때 한번 개파락 나올 때 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신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할 때 이렇게 해요. 개파락하면 시초가 위로는 안 사요. 시초가부터 아래로만 사고 시가 돌파하는 흐름에 이제 분할주익 하는데 9시 32분 이후에도 시가 못하고 그냥 옆으로 비빌기면 그냥 일단 조금씩 리스크 관리하면서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수급이 쭉 많이 들어왔어요. 그 어저께 제가 장중에 한글과 컴퓨터를 그래서 좀 봤는데 개파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놔뒀더니 자식이 여기다. 하여간 혼자 좀 울었어요. 하여간 그 시장 대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자꾸 저가매수 싸게 사고 싶다 그래서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 눈길을 가시는데 싼 거는 자꾸 싸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남들이 안 사요. 사고 싶지가 않은 왜냐면 그 계속 반복하지만 주식을 할 때 그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신규 매수자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를 자꾸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려가는 종목인데 그럼 신규 매수자가 자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과연 바닥을 잡는 모습, 남들이 보는 5일선도 못 잡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저점을 깨요. 그럼 손절을 자꾸 잡겠죠, 저점에다가. 그럼 매물 나오고 거기다 누가 시장가로 던지면 갑자기 스탑로스도 안 걸리고 그럼 투매하게 되고 주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남들이 봐서 쭉 내려가는데 야 더 빠져라 이러고 있지 누가 거다 대고 야 아싸 이러고 누가 사겠어요, 신규 매수자가. 그러니까 장 안 좋을 땐 특히나 그 전날 강했던 종목 중에 그 이슈가 남았거나 좀 그게 단기성이 아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 올라왔던 종목이 그 다음날 시장이 좀 해외 지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개파락하면서 걔도 개파락할 때 그때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차라리 단기 수익으로도 좋아요. 왜냐면 그런 종목들은 어제 못 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고 싶거든요, 매수 관점으로. 근데 주가가 내려갔잖아요. 그럼 사야죠, 그 사람들은. 그럼 매수자가 들어오겠죠, 신규 매수자가. 대신 아까 얘기했지만 그 관점에서는 저는 시가 위로는 안 삽니다. 또 따라가는 매매는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놓쳐요.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더라고. 제가 참 좋다, 야 잘 간다,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믿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도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고 공부라 그 투자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에서 올라가 버리면 아무리 좋다고 생각을 해도 웬만하면 그 매수에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그게 좀 돈은 크게 못 벌어도 그게 시장 흔들리거나 시장 뭐 불확실할 때 리스크 관리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원칙을 지키는 게.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1편은 마치고요. 2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